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년과 청년의 정치 논담 2050 정치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으로 넣어주면 안 될까요? 네, 오늘도 멋진 신사분과 함께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가 중년인지 청년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 주는 질긴 악연, 김종인과 안철수의 충돌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매일 똑같은 기사가 나가요. 어쨌든 좀 무산이 된 모양새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인하고 안철수란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좀 자꾸 빚어지는데, 어제도 뭐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발언했더라고요. 깜도 안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멸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덧붙이기를, 그 당시 그 사람 멘토를 자처했던 뭐 박경철 시골의사라든지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또 법륜스님, 그분들 다 어디가 있느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는 깜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리 당내에서 안철수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한번 깔아뭉갠 거고요. 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하자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 로드맵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아마 대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경선 룰이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지금 계산하고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기사 보고 말씀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개를 봐가지고. 그거는 사실 제가 어제 썼습니다. 아주경제에서 봤던 거. 아주경제에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이제 제가 취재하고 쓴 걸로는 유승민, 그 다음에 박경철, 그 다음에 윤여준 장관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나도 안자랄이다, 뭐 이 취지로 했다고. 딱 유승민 대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봐갖고는 제 기사를 안 보셨구나. 그럼 아주경제를 표절한 거네. 아니 뭐 거기서 또 이제 취재를 하셨죠. 단일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고 함께 경선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밖에 있고 국민의힘의 산하 대표 수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계 단일화 협상. 세 번째, 당 밖에서 뭐 금태섭까지 뭐 포함하는 어떤 용광로 경선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유불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불리보다는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일까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2단계 방식이 그나마 가장 절충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제1야당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를, 국민의힘에서 하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보궐선거에서는 경선을 최대한 적게 해야, 조금 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1년에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사실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그 전에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치르고 또 박원순 후보와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많이 경선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치 않을 거다. 안철수 후보와 우리는 아니죠. 국민의힘이 1대1로 붙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거다. 근데 사실 세 번째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가장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태섭이나 안철수나 뭐 다른 후보까지 들어오면은 경선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으면서도 최대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를 비춰볼 때 그런 방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하고 어떻게 하든 자력으로 후보를 내야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거지, 당 밖에서 후보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도 그런 시각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입당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대당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양보를 한다면 그런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합당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야권 단일화라는 그 시민 여론, 국민 여론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론이 압박을 할 텐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믿는 구석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후보 단일화는 야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만드는 거다는 식으로 뭐 자꾸 얘기를, 레토릭을 까는데, 그게 결국은 안철수는
마지막에 103석 되는 국민의힘을 3석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밖에 없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절충을 낸다면 그런 정도 선에서 좋아 그러면 합당해가지고 경선 치르자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두 분 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승리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승리할 거로 보는데요. 이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자기의 자존심만 내온다고 해서 3파전이 돼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땡큐죠.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얻게 된다면은 그냥 앞으로 남은 선거는 다 끝이에요. 제가 볼 땐 다음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렇죠. 근데 이 앞으로의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를 걱정하면서까지 과연 3파전으로 나올까? 이건 초등학생만 봐도 답이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고 그림판을 그냥 찢어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현 정부에 실망하고 등 돌린 중도층 플러스 지지층의 그 압력을 이 단일화 3파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 3파전 될 거라 보세요? 저는 3파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어요. 나경원, 오세훈 좀 누가 좀 유리할까요? 얼핏 봐도 나는 나경원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 여론조사에도 보면 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아마 2, 3위, 뭐 1, 2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점을 10%만 받아도 이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나경원 후보,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어쨌든 악재를 좀 털었잖아요. 그 아들 문제, 뭐 산부인과 도장까지 서울대 그 병원장 도장까지 찍은 걸 다 주면서 봐라 이래도 안 믿냐 이렇게 출입국 증명서까지 나간 적 없다. 너무 나는 그거 보면 너무 잔인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무리 정적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정말 민주당 지지층들이 반성해야 될 사안이야 이건. 저도 오세훈 전 시장보다는 나경원 전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세훈 후보를 좀 보면은 사실 11년도에 시장을 던진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너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10년 가까이 그렇죠. 민주당에 가 있었는데 네가 또 나온다고 맞아요.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근데 사실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탄핵 직후에 바로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네. 우리 김두현 기자께서 그렇죠. 정리를 잘 해주셨죠. 그 깃발을 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층이 두텁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두 분 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예측입니까? 바람입니까? 왜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중도 확장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빠루로 상징되는 그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없는 사실 질문인 게 결국 안철수한테 먹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3파전으로 했을 때 2등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돌풍이 이번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전과 다르게 결국에는 저는 단일화가 돼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니 뭐 중간에 후보가 누가 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세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들으면 당사자들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얘기라서 모르는 분들이라. 저는 예측에다가 바람을 좀 담아본다면 광역단체장이 여성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당연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 이쪽에서는 뭐 나경원 후보 이렇게 여성끼리 한번 붙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볼만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여성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런 바람 때문에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죠. 그분이 좀 한번 멋지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영선 장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이제 김동연 부총리 출마설까지 나왔는데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결국에는 출마를 할 거로 보고요. 이미 캠프를 차렸어요, 사실은. 꽤 메모드급으로 좀 차리고 있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이 만들어낸 난 제3후보라고. 언론 기자들이 바람을 하는 거야. 이게 싸움파에 좀 돼야 뭐가 재밌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양념으로 이 정도면 좀 흥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현실적으로 내가 김동연이라도 안 들어가는 게 단독 후보로 추대를 해주면 모를까. 들어가서 이길 방법이 없는데 뭐하러 가가지고 뻘짓을 하는 거야. 기자들이 심심한 거야. 언론인들이. 아무도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동연. 아니 이게 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민주당 흥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두 분이서 경선 치르는 겁니까? 뭐 군소 후보가 10명 나와가지고 붙는 거하고 제대로 된 후보 둘이 나와서 붙는 거 어떤 게 흥행이 되겠어. 난 후자라 보거든. 그래서 숫자 가지고 따질지는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뛰어들 사람이 없어. 왜? 지금 지지율이 안 좋아. 야당에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만 되면은 시장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막 분화방처럼 몰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두 분이 제대로 경선을 치르고 정책선거하고 선명성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 지리멸렬을 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본선에 난 도움이 된다. 나경원 의원님을 밟은 이수진 의원님,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긴 고민정 의원님, 이런 분들이 하면은 나름 흥행은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기자들 기사 쓰기는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막 후보를 늘리는 건 옳지 않은데 고려를 한다면 박주민 정도. 왜? 거기는 어차피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으니까 본인도 나가도 손해날 일이 없어. 왜? 자기의 체급을 높이는 굉장히 뭐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정말로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다면은 뭐 내가 가서 한번 돈 좀 한 1억 정도 뭐 뿌리면서 한번 해보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굳이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니 우상호 의원님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시고 박영선 의원님도 박영선 장관님 장관 잘하고 계신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가 많다고 해서 경선이 흥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벌써 뭐 전 의원 출마한지도 몰라요.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많아서 뭐해요. 그런 뭐 자잘한 분들 나와봤자 사실 나경원 대 오세훈 프레임인데. 고민정 이수진 의원님 자잘합니까? 튼튼하신 분이. 그러면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괜히 경선에 와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까? 제가 거기 관계자하고 굉장히 친한데요. 작년 말에는 한창 좀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분주하게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잠잠해졌다 하면은 좀 가닥을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유가 왜 그런다던가요? 박주민 의원은 또 당대표 나온 지도 또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계속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당이 이긴다? 야당이 이긴다. 여당 이긴다고 얘기하시면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후보가 될 것 같다. 라고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물론 저도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면은 야당 쪽에 좀 기울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후보는? 글쎄 후보까지 하기에는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니까 그건 어렵고요. 다만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 그동안 탄탄하게 해오던 뭐 기초광역의회나 뭐 지역구마다의 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직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강하다. 기자가 정치 평론하면 욕 많이 먹었고요. 전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이냐 여론이냐 그 두 싸움이네 그러면요. 예,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선거가 아직까지 초입이긴 한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 논란만 얘기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기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근데 관심도 사실 그쪽에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정책을 좀 보듬고 살펴보고 좀 하려는 노력들을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